넷플릭스는 금강에서 잠을 자고 있다. 마치 그들을 CG 아이돌 그룹으로 만들어 상품을 판매하고 시리즈를 만들고 앨범을 판매하는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것도 사자 보이즈를 위해서요. 후속작, 스핀오프 시리즈, 모바일 스티커 뭐든지 상관없지만 최대한 빨리 내 혈관에 주입해주세요. K-POP 데몬헌터스가 글로벌 열풍을 일으키면서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극에 삽입된 노래가 정상급 K-POP 히트곡과 다르지 않다면서 글로벌 팬들은 이 가상의 그룹을 실제 가수로 인정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은 BTS와 블랙핑크를 만든 K-POP 프로듀서들이 만든 것으로 팝, 힙합 그리고 K-POP의 극적인 분위기와 영화적인 서사를 기가 막히게 결합했다고 했습니다. 팬들은 이 노래를 듣기 위해 K-POP 데몬헌터스를 계속 보는 현상까지 벌어지며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를 CG 아이돌 그룹으로 만들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K-POP 트렌드 이슈 검색어에서 K-POP 데몬헌터스가 공개되자마자 실제 아이돌들을 이기고 1위에 올랐는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밑에 사자보이즈가 따라올 정도로 인기가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BTS가 그동안 그립대로 공백기를 가져서 사자보이즈가 치고 올랐다고 했는데 한 인도 매체는 최근 놀라운 보도를 내놨습니다. 방탄소년단과 가상의 사자보이즈가 미국 스포티파이 차트에서 10위권에 진입한 유일한 K-POP 보이그룹이라며 K-POP 데몬헌터스 감독 매기강이 X에 올린 글을 보도했습니다. 매기강은 안녕 아미 여러분, 사자보이즈와 콜라보레이션은 어떠세요? 프라이드가 준비되었어요 라고 남겼습니다. 이제 BTS 멤버 전원이 막 제대하고 활동을 재개하려는 시점에서 이러한 제안은 아미들은 물론 전세계 K-POP 팬들을 흥분케 만들었습니다. 실제 사자보이즈가 BTS에게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고 했는데 둘이 콜라보레이션을 하자는 제안에 해외 팬들은 사자보이즈와 방탄소년단의 콜라보를 보면 정말 기뻐 죽을 것 같아요. 몸이 준비됐어요.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에도 노래를 넣어서 만든 적이 있어서 정말 기념비적인 작품이 될 것 같아요. K-POP 데몬헌터스 시즌2에서 사자보이들이 방탄소년단으로 환생하게 만들어주면 가능할 듯 이라며 흥분한 상태로 말했습니다. K-POP 데몬헌터스에 나온 사자보이즈의 소다팝은 지금 현역 K-POP 아이돌들이 커버를 하면서 K-POP 팬들을 더욱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K-POP 아이돌뿐만 아니라 필리핀, 대만 등지의 아이돌 보이그룹들은 커버 영상을 올리며 사자보이즈가 대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K-POP 아이돌과 아시아권 보이그룹들이 선도하자 일반 해외 네티즌들도 사자보이즈를 따라하는 커버를 경쟁적으로 올리며 사자보이즈 열풍이 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K-POP 데몬헌터스에 수록된 골든이 공개 일주일 만에 1200만 회를 넘었는데 최근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계정이 이 작품을 언급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K-POP 데몬헌터스가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상 출품 자격을 갖췄다면서 분명 후보로 올라가는 것은 물론 수상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편없는 디즈니 애니를 반드시 눌러달라는 말이었습니다. 해외 팬들은 최근 뮤지컬 애니의 강자라는 디즈니가 PC주의로 흑인 인어공주, 라틴계 백설공주 등을 보여주면서 과도한 PC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디즈니가 백설공주, 인어공주, 아이언하트까지 3연타 병크라고 비판하면서 K-POP 데몬헌터스의 예쁘고 세련된 3D 가상그룹을 보고 흥분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한 미국 여성은 K-POP 데몬헌터스와 아이언하트를 보고 나서 여성이자 수십 년간 마블 팬이었던 한 사람으로서 아이언하트는 그저 형편없고 부끄러운 영혼 없는 돈벌이일 뿐입니다. 여성이자 K-POP 데몬헌터스 팬으로서 이 작품은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으로 만들어졌을 뿐 그 이면에 정치적, 사회적, 선전적 메시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디즈니는 작품에서 주인공들이 고전적인 노래도 잘 부르지 못하지만 K-POP 데몬헌터스는 삽입곡 모두 현재 글로벌 대세 K-POP으로 끝내주게 뽑았다면서 노래와 춤 모두 최고의 수준으로 팬들에게 통쾌함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미국 애니메이션 전문 매체 코믹북은 K-POP 데몬헌터스가 넷플릭스의 새로운 인기 영화이자 역대 최고의 애니메이션 영화라며 극찬했고 스크린 렌트는 K-POP 데몬헌터스는 애니메이션 팬이나 어린이만을 위한 영화가 아닙니다. 유머, 감동,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가득한 놀라운 모험입니다. K-POP 데몬헌터스는 진심과 열정, 그리고 속도감 넘치는 줄거리를 갖춘 경이로운 가족 영화로 나이에 관계없이 관객들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이들은 줄곧 디즈니 영화를 비판해왔는데 K-POP 데몬헌터스는 놀랍다며 칭송했습니다.
글로벌 팬들은 K-팝 데몬헌터스에 푹 빠지면서 실제 극중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들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블랙핑크 제니와 비슷하다는 루미역을 맡은 한 한국계 배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루미역을 한 아덴조는 실제로 김밥을 좋아한다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아버지가 미국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해 어린 시절 태권도 검은띠까지 딴 유단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꿈을 안고 일리노이 대학교를 다니되 2004년 미스코리아 시카고진에 선발되어 미스코리아 본선대회까지 참여했습니다. 아덴조는 미모와 무술까지 겸비한 극중 인물 루미와 비슷한 캐릭터였습니다. 슈퍼3에 나온 댄서 리정은 K-팝 데몬헌터스 속 안무 모션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리정은 이런 애니메이션 안무는 처음이었다. 소니 픽처스 분들이 애니메이션이라 뭐든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 날 수도 있고 어떤 동작을 할 수도 있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고 해서 꿈을 많이 펼쳤다라며 안무 모션에 대한 놀라운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국계 감독 매기강과 루미역 아덴조와 댄서 리정까지 헐리우드 스튜디오에서 만들었지만 한국계 여성들이 뭉쳐서 K-팝을 가지고 한국적인 전통과 문화를 토대로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매기강 감독은 최대한 한국다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한국의 모든 것을 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매기강 어릴 때 서태지 아이들, H.O.T 등 1세대 K-팝 아이돌 그룹들을 보며 자랐다고 했는데 이 영화의 뒷스에 나를 돌아봐 같은 추억의 음악도 삽입되었습니다. 매기강 감독은 당장 음원을 발매하더라도 사람들에게 K-팝다운 음악으로 인지될 수 있을 만한 곡을 만들자는 생각이었다며 한국 랩과 협업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타임 시절에 테디의 팬이기도 해 더블랙 랩과 함께하게 됐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극중에서 진우와 루미가 만나는 장면에서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가 흘러나오는데 유일하게 한국어 노래라면서 누가 봐도 K-드라마의 한 장면 같다고 했습니다. 글로벌 팬들은 이 장면에 흘러나오는 한국어 노래에 푹 빠졌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를 보고서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를 찾아와 듣는 사람이 늘어났는데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에서 듣고 너무 좋아서 찾아왔어요. 정말 너무 좋아. 이 노래가 K-팝 데몬헌터스에서 재생되기 시작했을 때 영화가 더 흥미로워졌고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K-팝 악마 사냥꾼에 썼다는 게 믿기지 않아. 바로 구글링에서 찾아봤어. 진짜 비명 지르고 싶어. 이번에 K-팝 데몬헌터스 OST가 빌보드 8위에 올라갔다는 소식에 국내 네티즌들은 흥분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BTS에 이어 두 번째가 사자보이즈가 되었다는 사실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한 사자보이즈 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자보이즈 군 면제해줘라. 아 죽었지. 최근 BTS 멤버들 전원이 저녁 모인 생방송 중에 RM이 K-팝 데몬헌터스 인기곡 소다팝을 따라 불러 화제를 모았습니다. 진짜 살 빼올게요 여러분들. 진짜.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빼고 탔어요 그거? 네 그렇죠. RM이 노래를 흥얼거리자 전국은 봤어 재밌어 라고 말해 팬들 사이에서 금세 화제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K-팝 데몬헌터스의 감독 매기강이 방탄소년단과의 콜라보를 하자고 말한 바 있기에 K-팝의 대표적인 아이돌 그룹 BTS가 소다팝을 흥얼거리는 것에 전세계 팬들이 주목했습니다. 벌써부터 팬들은 역대급 콜라보가 성사될 수 있다며 상상만 해도 미칠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 클럽에서 여성 DJ가 K-팝 데몬헌터스의 골든을 틀자 클럽은 삽시간에 축제 분위기로 돌변했습니다. 이 DJ는 이 곡을 클럽에서 틀었다가 실패할까 두려웠지만 결코 실망시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편은 K-팝 데몬헌터스의 노래가 나오는 술집에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제발요 라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는 전세계 93개국에서 톱10에 진입했고 한국, 브라질, 프랑스, 멕시코, 필리핀을 포함한 33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OST가 빌보드 200에서는 첫 주에 8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팬들은 이 애니로 인해 K-팝의 위상이 또 다른 차원에 도달했다며 새로운 K-팝 세계관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한 게시물에는 2012년 그 많은 지구 멸망설이 다 빗나간 이유라면서 하나의 네티즌은 틱톡에서 2012년에 세상이 멸망하지 않은 이유는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혼문의 황금기를 안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에서 악기들이 인간 세상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막는 방패가 혼문인데 이것을 K-팝이 만들어냈다며 그것이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혼문을 뚫어서 트럼프가 들어오게 한 놈은 누구냐라는 질문에
한 네티즌이 카니라고 말해 웃음을 주었습니다. 전 세계 아이들에게 K-POP 데몬헌터스는 새로운 세계관을 가르쳐 주었는데 한 SNS에서는 K-POP 데몬헌터스를 12번 본 아이가 보는데 그치지 않고 장난감으로 그 장면을 재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올렸습니다. 이 아이 외에도 K-POP 데몬헌터스에 빠진 아이들의 모습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K-POP 데몬헌터스는 화려한 K-POP 춤과 음악이 흥겨워하게 만들고 이 애니를 통해 자신감과 도전 정신을 배울 수 있다며 교육적으로도 좋다고 했습니다. 최근 디즈니가 과도한 PC주의로 미국 엄마들에게 비난을 받는 가운데 K-POP을 소재로 한 이 애니는 부모 아이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유익한 콘텐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 해의 네티즌은 지금 아이랑 18번째 다시 보고 있어요. 온 가족이 이 영화를 보고 목이 졸렸어요. 남편까지 노래를 부르는 걸 봤어요. 제일 좋아하는 건 소다팝이랑 테이크 다운이에요 라고 놀라운 경험담을 말했습니다. K-POP 데몬헌터스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10대, 20대, 30대부터 중장년층까지 둘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K-POP에 관심이 전혀 없던 이들도 K-POP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K-POP에 관심 없던 해외 네티즌들은 이건 놀랍게도 재밌는 영화였어요. 20대 중반의 남자로서 평생 K-POP에 관심이 없던 저에게 이 영화는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창피한 재밌는 사실 하나. 아주 최근까지만 해도 K-POP이 밴드인 줄 알았는데 이제 늙었나 보네. 과장된 액션과 특유의 K-POP 에너지가 어우러져 마치 셀러문과 존윅이 만난 것 같은 예상보다 훨씬 더 재밌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K-POP 데몬헌터스는 이제 글로벌 전 연령층과 K-POP에 관심이 없던 이들까지도 열광하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새로운 세계관까지 보여주며 팬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있습니다. K-POP 데몬헌터스의 공동 연출자 크리스 레퍼런스 감독은 매기와 저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이 영화를 기획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단절되고 사랑한 교류를 찾아보기 힘들 때였다. 그런데 BTS가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하고 전 세계 수백만 인구가 갑자기 본인의 집에서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노래하고 춤추기 시작했다. 잠시나마 세상이 조금 밝아진 느낌이었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K-POP 데몬헌터스 같은 작품에서 기대할 수 있는 재미와 트렌드가 가득하고 과감한 액션이 등장하는 영화를 만들고자 했다는 크리스 에프란스 감독은 동시에 정말 좋은 노래 한 곡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과 어둠을 무력화하고 우리 안에 깃든 악마까지도 힘을 잃게 만드는 순간과 느낌을 포착하고 싶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절 K-POP이 유일한 희망이 되어 ENA에 등장하는 혼문의 역할을 해냈다며 여기서 영감을 받아 이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같이 K-POP은 전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K-POP 데몬헌터스의 인기로 인해 놀라운 경제 효과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 온라인 샵에서 관련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더피 인형부터 헌트릭스 사자 보이즈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 모자, 물병 등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 틱토커는 넷플릭스의 모자를 주문해받는 과정을 영상으로 올리기도 하고 한 틱토커는 헌트릭스 사자 보이즈가 그려진 파자마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 SNS에는 영어로 된 돌의 매듭이랑 생쪽 매듭 제작법이 올라왔다며 놀라워했습니다. 넷플릭스는 헌트릭스 멤버들이 착용하는 놀이개를 만드는 방법을 배포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K-POP 데몬헌터스와 국립중앙박물관 간의 협업 소식이 전해져 주목받았습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와 관련된 게시글이 게재되었는데 혹시 다음 달 달력은 호작도로 가능할까요? 요새 유명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모티브가 된 귀여운 호랑이와 까치가 나와서요 라고 남기자 국립중앙박물관 측은 넷플릭스 K-POP 데몬헌터스 말씀하신 거군요. 달력 말고 큰 겁니다. 기대해주세요 라고 답변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K-POP 데몬헌터스의 한국적인 것들이 대거 나오면서 지금 글로벌 팬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K-POP 데몬헌터스는 헐리우드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지만 K-POP과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디테일하게 재현해서 국내에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극중 배경으로 서울의 대표적인 장소들이 등장하면서 글로벌 팬들에게 호기심을 주었습니다. 이 작품에는 잠실 종합운동장, 롯데타워, 삼성역 전광판, 북촌 한옥마을, 남산타워 등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 장소들은 한국에 오면 찾아야 할 필수 지역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에는 한국 음식도 나오는데 네티즌들은 극중에서 헌트릭스가 먹는 컵라면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컵라면에는 각 캐릭터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재밌는 것은 마크는 오뚜기인데 상표명에 농심이 아니라 동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국내 네티즌들은 둘 중 한 곳에서 출시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미 공개를 앞두고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공짜로 이 컵라면을 제공했는데 이를 찍어서 올린 이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K-팝 데몬 헌터스에서 루미가 김밥의 냄새를 맡고 황홀해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미 북미에서 김밥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김밥의 인지도를 더 높여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김밥을 먹어보지 못한 외국인들은 몹시 궁금해했는데 한 해 네티즌은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참기름 코팅이 된 간 말린 김밥 냄새는 꽤 맛있을 것 같아요. K-팝 데몬 헌터스의 글로벌 열기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는 공개 하루 만에 17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고 이후 41개국까지 1위 국가가 확대되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북미와 유럽은 물론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등 아시아를 석권했습니다. 넷플릭스를 본다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1위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영화를 제작한 소니 픽처스의 고향 일본에서는 1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주 4위로 시작하더니 3위, 2위까지 올라갔지만 1위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 이유를 궁금해했는데 일본 네티즌들이 그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극중 OST를 영어 한국어로 섞어 부르는 미국판 영어 버전으로 들려주지만 일본 넷플릭스에서는 일본 가수가 부른 버전이 삽입되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튀르키예 등에서도 유명한 현지 가수들이 다시 녹음하기도 했는데 일본 가수가 녹음한 버전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를 듣고 빡쳤다고 말할 정도였는데 먼저 골든을 잠시 비교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를 보고 국내외 네티즌들은 영어 버전이 훨씬 더 좋다. 원곡보다 파워가 부족하네요. 업돼도 소리가 낮고 안타깝지만 실력 있는 가수를 써야 했다. 영어 버전과 차이가 너무 난다. 노래를 너무 못 불렀는데 설마 가수가 부른 건가요? 와, 일본 사람들은 이런 거 들어요? 불쌍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국내 네티즌은 심지어 골든이 녹슨 새덩이가 됐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네티즌은 골든도 골든인데 프리가 진짜 심각함, 재앙 수준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프리도 원곡 버전과 일본 가수가 부른 일본어 버전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일본어 더빙판에 골든 프리, 와디 사운드 라이크 세 곡을 다시 녹음했는데 다행인 건지 가장 인기 있는 사자보이즈의 유아이돌은 영어 원곡을 유지했습니다. 아마도 사자보이즈가 이렇게 인기가 있을지 몰랐을 것이고 유아이돌이 이렇게 될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팬들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유아이돌을 일본 버전으로 재녹음하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히브리어, 힌디어로 유아이돌 버전이 녹음되어 삽입되었습니다. 각각의 나라 넷플릭스에서는 그 나라가 쓰는 언어 버전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국내 팬들은 다양한 버전을 들어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자보이즈들은 차트 석권하기는 힘들겠는데 원본 들을 때는 몰랐는데 이 노래 상당히 고음이구나. 다른 나라 가수들이 고음 처리를 엄청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깨달았다. 고음에서 얇은 가상이 아니라 파워풀하게 락발성으로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은 테크닉인가 봄. 다른 나라는 그냥 내 친구가 노래방에서 부른 거 올린 줄. 영어 버전 꽤 잘하네 란 느낌이었는데
넘사벽 실력이었던 거구나. 아, 라틴 버전 듣고 웃음 터져서 웃다 울음. 무슨 일이고. 제발 영어 버전 틀어줘. MR 제거 버전 같아. 이걸 보고 K-팝이 왜 해외에서 떴는지 알 것 같음. 언어의 차이가 아닌 발성 자체가 차원이 다르네. 실제 사자보이즈의 리더 진우의 보컬은 앤드류체가 맡아 불렀습니다. K-팝 스타 시즌2에 출연해 3위를 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앤드류체는 SM, JYP 등 대형 한국 기획사 아이돌 작곡 편곡에 참여해왔습니다. 또한 유키스 출신 케빈 우, 더 블랙 레이블 프로듀서 데니정 등이 녹음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제대로 K-팝의 맛을 살려 부를 수 있는 실력자들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역 창작진과 아티스트를 앞세워 기존 K-팝 팬이 듣기에 이질감 없는 K-팝을 창작한 것이 OST 인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K-팝 보이그룹 에이스의 리더 준이가 지난 1일 유아이돌을 작심하고 만든 커버 영상을 올렸는데 3일 만에 130만의 조회수를 얻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팬들에게서 진우와 비슷한 음색을 가졌다며 커버곡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단 6일 만에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이 뮤비 하나로 K-팝을 이렇게 부르는 거야 라고 말하며 K-팝 아이돌 보컬의 진수를 보여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해외 팬들은 이 파워풀한 뮤비를 보고 하이 퀄리티 음성, 하이 퀄리티 남자. 솔직히 말해, 너 진우지? 나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 영화 실사판을 만들 때 이 남자가 그 안에 없다면 난 폭동을 일으킬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K-팝 데몬헌터스에서 진우 역을 연기한 안유섭의 노래 실력도 화제가 되었는데 3개월 전에 안유섭이 팬미팅에서 부른 팝송이 145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를 보고 찾아왔다는 팬들은 안유섭이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몰랐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실제로 안유섭은 JYP 연습생으로 갓세븐 프로젝트에 참가할 정도로 기본기가 탄탄한데 부드럽고 따뜻한 음색과 안정적인 고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유섭이 부른 리얼리티까지도 팬들은 찾아와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안유섭이 부른 노래를 본 팬들은 사자보이즈 진우 솔로 무대, 사자보이즈 덕질 못하는 팬들이 안유섭 덕질로 넘어오겠네. 너무 목소리 미남이다. 진우야 환생했구나. 다행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K-팝 스타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권진아도 골든 커버 영상을 올렸는데 정말 가창력 미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며 자유자재로 고음에 치닫는 보컬은 이게 진정 K-팝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한 해의 팬은 지금까지 나온 커버곡 중 모든 음을 완벽하게 소화한 최고의 곡이에요. 느리게 부르니까 더 아름다워지네요 라고 말했는데 또 다른 팬은 이게 내 영혼에 치유했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K-팝 데몬헌터스를 통해서 K-팝이 부르기 얼마나 어려운지 또한 이걸 부르는 한국 가수들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입증했다고 했습니다. K-팝 아이돌은 그동안 고난도 안무를 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고음 처리와 호흡 조절, 감정 표현력이 뛰어나다고 했는데 이번에 다른 국가 가수들이 같은 곡을 부르면서 그 차이가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K-팝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노래와 춤, 랩이 일상에서도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 흥이 있는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최근엔 SNS에 K-팝 데몬헌터스 조이 보컬의 평소 모습이라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조이 캐릭터의 랩과 보컬은 한국 태생이지만 미국에서 시국성라이터이자 래퍼로 활동 중인 레이 아미가 맡았습니다. 레이 아미는 가족들과 밥을 먹기 전에 기도할 때 래퍼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Yo. 한 네티즌은 이것이 이 한국 영상을 보고 따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 이렇게 떡국도 해 미리. Alright. Let's pray. Yo.